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아무 임팩트 없는 결과물만 나와요. 그냥 앉아서 그림만 열심히 그린다고 해서 다 유명해지고 잘 될 거였으면은 세상에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가 없을 겁니다. 영향력 있는 예술가는 반드시 사람 내면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그 무언가는 완전히 개인적인 욕구와 취향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배경 아티스트 해소랑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진행하게 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한참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드로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따라 그린 시각적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기본기도 탄탄해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안 보고도 창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오늘은 사진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사진을 참고한다, 사진을 참고 안 한다 자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정말 중요한 시작 포인트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스스로 정의가 가능할 정도로 확실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기술력이 완성되지 않은 초보자나 중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빨리 데이터를 흡수하고 기술적으로 남들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예쁘고 잘생긴 남자를 따라 그리거나 아니면은 프로 작가들, 일러스트 강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의식 없이 기술력만 초점에 두고 뭔가를 그려나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작품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 그림 기복도 굉장히 심해지고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한 번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과제를 마주할 때 굉장히 낙담하는 편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최근에는 제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좀 의식화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설렘과 끌림을 느끼는지 많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제는 빈 종이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무언가를 그려나가는 편이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들어있는 남성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습니다. 남자만이 갖고 있는, 여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남자가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특성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 안에 있는 남성성은 굉장히 진지하고 행동력이 있고 묵직하고 깔끔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면모이기 때문에 그런 제 안에 있는 능동적인 남성상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아저씨스럽고 되게 중후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소년스럽고 젊은 그런 유연한 그런 느낌의 남성상이 제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어요. 저는 남자든 여자든 성별 상관없이 굉장히 순수하고 진지하게 느껴지는 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은 자기 이상형이 됐든 아니면 좋아하는 덕질 캐릭터가 됐든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남들이 그려달라고 하는 외주라던가 커미션이라던가 그런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받은 그림만 그려주고 살 게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뭔지 스스로 언어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뭘 그려야 될지 몰라요. 아예 자기 안에 욕구가 막혀버려서 진짜로 모른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원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를 언어로 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상 속의 물체를 그림이라는 아주 물질적인 시각적 매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거를 물질화시키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거를 언어로 먼저 딱 명료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때도 발전이 어려워요. 저는 제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수십 명의 학생분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그림이 빨리 발전하고 정말 그림을 못 그려도 행복하게 그렸던 수강생분들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의 도움이 없더라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평소 내 취향을 직감적으로라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작품 생활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누가 시키는 그림이라던가 기술적인 훈련을 하는 뭐 크로키, 인체 드로잉 이런 게 아닌 창작을 전혀 못하겠다면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그 감정들의 정의, 그리고 이름 붙이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꿈틀꿈틀 된다는 정의는 부정적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이 트리거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렘이 느껴지는 긍정적인 원동력을 기준으로 먼저 내 취향을 파악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예쁜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언제 자기 핸드폰 카메라를 드는지도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가면은 반드시 저는 카메라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근데 소품이라던가 인공적인 물건들이 가득한 뭐 조명 가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딱히 카메라를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카페라던가 그런 실내 인테리어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식물이 가득 들어간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에서만 핸드폰 카메라를 드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자연물을 봤을 때 시각적인 감동을 느끼는 편인 겁니다. 저는 이런 제 취향을 알고 그림 그릴 때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이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라든지 좋아하는 남성상을 바라볼 때도 남들이랑 다른 나만이 느끼는 설렘 포인트가 있냐 하면은 소년미 있는 모습, 지능이 좋은 모습,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어떤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볼 때도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거나 다 때려부시거나 하는 그런 헐크 같은 캐릭터보다 지능으로 상황을 여유롭게 정리해버리는,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고도 지능이 높으니까 다 쉽게 해결해버리는 그런 캐릭터를 보면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처럼 내가 설레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느낌의 캐릭터를 보면은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돼요. 얼굴형으로 따지면은 올리비아 하세 같은 그런 정말 순수한 소녀 같은 타입의 여성상을 정말 좋아하고, 엄청 쌍꺼풀이 확 진하고 이목구비가 화려한 그런 느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하고 매력적인 여성인 것과는 별개로 엄청 주체적으로 막 끼를 부리거나 한다기보다는 가만히 존재 자체로 우아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타입의 여성상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멤버로 따지자면은 자기의 끼를 마구마구 섹시하게 발산하는 제니 같은 타입보다는 가만히 그냥 그 분위기가 좀 고혹적이고 우아한 로제 같은 타입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을 관찰할 때도 내가 어떤 인물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외모에 끌리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상적인 시각적 디테일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저는 이 남자는 뭐 천재고 지능이 아주 높고 여유로운 사람이고 뭐 육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재밌게 돼요. 그냥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대리만족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결국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받아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작품을 주체적으로 하는 경험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경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설레는지, 어디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여자, 어떤 남자한테 끌리는지, 내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어떤 공간에서 설렘을 느끼는지, 나의 모든 감각과 취향에 센서를 열어놓는 예술적인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지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뭘 알고 모르는 거를 판단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예술가의 메타인지를 깨우려면 여러분들의 취향과 욕구에 굉장히 밝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빈 캔버스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주체적인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어떤 느낌을 팍 줄 만한 그런 디테일들을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 남자를 그리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남성상의 디테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림 작가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작품으로 하여금.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그림만 그리다가 외롭게 있어도 상관없다 하신다면은 제 말이 전혀 해당이 안 될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작품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겨서 영향력을 가져보고 싶은 야망 있는 예술가라면 내가 그림으로 하여금 경험하고 싶은 가치,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가치를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싶은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아무 임팩트 없는 결과물만 나와요. 그냥 앉아서 그림만 열심히 그린다고 해서 다 유명해지고 잘 될 거였으면은 세상에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가 없을 겁니다. 영향력 있는 예술가는 반드시 사람 내면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그 무언가는 완전히 개인적인 욕구와 취향에서 나옵니다. 뭔가 대단한 거를 하려면은 모든 대중을 사로잡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술력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림 엄청 잘 그리면은 그냥 엄청나게 큰 확성기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체라던가 소재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 개인한테 집중해서 내가 무엇을 캔버스 안에 담고 싶은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싶은 게 많아요. 요새는 제가 VOD 강의를 만드느라 딱히 작품 활동이라던가 일러스트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 제가 항상 그리고 싶은 게 넘치는 이유는 스스로의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디에 설레는지, 어떤 사람한테 설레는지, 어떤 공간에서 설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나도 해보지 못한 억압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캔버스 앞에서도 종이 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일상을 주체적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캔버스 안에서도 실력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작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의 욕구에 솔직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개인적 욕구에서 타인과의 연결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 욕구에 솔직해지는 거랑 내 욕구를 타인한테 강요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욕구에 솔직해지는 거는 온전히 내 삶과 내 캔버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타인한테 강요하거나 내가 그린 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고 왜 안 봐주냐고 땡깡 부리는 게 영향력 있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서 하나 해보면서 어떻게 작품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잔뜩 수다를 떨어보았는데 종이 위에 그림을 채워나가는 게 막막하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그림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나가고 창작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